어, 예, 안녕하세요. 자, 부원고 1학년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준비해온 똑같은 내용을 준비해 왔으니까 고등학교 생활과 그리고 대학 입시 준비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2024학년도 이후의 대입 전형과 이해 그리고 준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물론 깊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시 설명회에 처음 참가를 하게 되니까 대입 전형에 필요한 용어 이런 부분 설명 위주로 아마 할 예정입니다. 자, 제가 입시 설명회 가면 늘 가져오는 화면입니다. 지금 다 식사들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우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 애들이 처음 태어나면은 우리 애들은 천재일 것이다 해가지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갈 때쯤 되면은 영재급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파스텔 우유가 나옵니다. 초등학교 갈 때쯤 되면은 서울대라도 갔으면 좋겠다. 서울대 우유가 나오고요. 그럼 중학교 갑니다.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자, 연대 우유가 나옵니다. 연세대 우유가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고등학교 갑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에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서울에 있다면은 아마 근대 우유가 될 것이고, 부산이니까 부산대를 가시면 좋겠다 해 부산대 우유가 될 겁니다. 실제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된다면 우스갯소리로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일 겁니다. 뭐 서울의 끝자락에 있는 삼육대 갔으면 좋겠다. 삼육대 우유. 저 지방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저 지방 우유가 나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조금씩 꿈이 조금씩 작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이 당장 느끼게 되는 것은 고등학교 들어오면 이런 상황을 더 많이 느낀다고 봅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니까 충분히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이야기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할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기본적인 대입 용어의 이해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아마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입시 설명회는 매년 아마 듣게 될 부분일 겁니다. 제가 하는 내용은 다음에 들으면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고교 생활 관련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학교는 결국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배움이 될 거고 교과 활동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1학기 동안 꼭 해야 될 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뭘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아마 1학기 내에서는 알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막연하게 내가 어느 쪽을 갈 것이다. 물론 우리 지금 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과정이지만은 대학교에서는 문과, 이과 별도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가 문과다, 이과라는 부분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게 되어야 그 다음 단계가 우리 이제 1학기에 과목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내가 문과, 이과 이런 부분이 큰 대략적인 개념이 정해져야 집중할 과목이 아마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은 이거와 연이어서 우리 비교과 활동, 교내 활동,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관이 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교과 활동이고요. 그 다음 교내 활동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수업입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적어 놨을 겁니다. 직접 호기심, 열정, 자기주도성, 창의성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에서 좋아하는 용어일 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3년 생활을 하면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어떤 자기주도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뭔가 고등학교 생활 동안 기억에 남는 것 하나 정도 결과물로 만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또 학교 생활 두 번째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학 입시 설명회고요. 대학을 준비한다면 우리가 키워드가 두 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활동 부분이 될 것입니다.
시험 부분에 보게 되면은 자, 제가 내신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중학교와 동일할 겁니다. 즉 중간, 기말, 수행평가 세 개가 합쳐서 하나의 성적으로 산출되어집니다. 이게 5학기 동안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우리 수시 모집할 때 주요한 전형 자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시험은 우리 3학년 끝부분에 하게 되는 수능이라는 게 있게 될 겁니다. 수능은 3학년 우리 11월 달에 11월 셋째 주에 목요일 날 치게 되고요. 자,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준비하는 부분이 우리가 1년에 4번씩 치게 되는 학력평가라는 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저번 주에 3월 결과가 나와서 안 본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활동입니다. 활동은 자, 다른 활동들이 많이 축소가 되었고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교과 활동일 거고요. 자, 수업 시간에 발표, 토론, 보고서 만드는 거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지적 호기심이라는 말 앞에서 나왔을 겁니다. 자, 이기와 연관되는 게 독서 활동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창체 활동입니다. 창체 활동은 우리 중학교와 했던 거와 역시 동일합니다. 같은 식으로 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자, 이런 부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역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대입 용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용어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모집 시기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전형의 자, 모집 시기는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앞으로 많이 듣게 될 용어들일 겁니다. 수시 모집은 자, 제가 적어둔 대로 수능 전에 대학이 원서를 접수하여 선발하는 형태를 수시 모집이라고 합니다. 6회 지원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다 떨어진 경우에 자, 정시 모집에 가게 됩니다. 정시 모집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즉 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후에 모집군을 나누어서 즉 가나다 3개를 나누어서 지원하는 형태를 말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는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자, 우리 아이들이 주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거의 76대 24의 비율이 되게 될 것입니다. 76%가 수시고 24%가 정시라는 말이 되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1학년 거의 마칠 때 정도 되게 되면은 정시 부분에도 신경을 쓰는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나는 정시파다, 남자는 정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수시가 76%라는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 우리 보통 일반계고 보험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는 비율은 8대 2의 비율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역대학과 서울지역대학입니다. 자, 부산지역대학은 전체 수정시 비율에 비해서 우리 부산지역대학들은 수시의 비율이 좀 많은 편입니다. 부산대학교가 69대 31의 비율이고요. 우리 중위권 대학에서는 다 1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정시 모집 선발하는 비율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입니다. 서울은 정시 비율이 40%입니다. 일단 40%라는 비율은 상당히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애들이 정시 가기보다는 수시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게 할 겁니다. 제가 이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시에 우리가 재학생에 비해서 졸업생이 많이 간다라는 말은 얼핏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부산대학교 보니까 63.8%가 졸업생이고 성균관대학교는 70.5%입니다. 그래서 정시가 는다는 말은 재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유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제일 우리가 3년 동안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자, 수시 모집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을 할 때 어떻게 뽑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수시 모집은 일단 학생부를 근거로 해서 뽑게 됩니다. 학생부에 아까 첫 번째 부분에 이야기했던 내신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대학교에서 선발하는 걸 우리가 교과 전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수시에 모집할 때 학생부의 교과로만 뽑는 교과 전형은 이 교과는 우리가 부흥고등학교 2등급 또는 시골에 있는 2등급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들은 교과에 대한 걸 조금 미덥지 못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또는 어머님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은 교과 성적 외에 수능에서 일정한 성적을 얻어야 합격을 시켜줍니다. 수능에서 일정한 점수를 받는 걸 우리 전문용어로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교과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도 권리가 있다. 수능 공부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될 거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글자 그대로 학생부의 교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본다. 자, 가장 키워드는 비교과 영역 중에서 교과 활동이 요즘은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이런 말이 될 거고요. 종합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는 부산대 정도만 보고 부산에는 나머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과 비교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논술전형입니다. 논술이라는 것은 대학교에서 출제를 합니다. 우리 학생부 교과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에서 만들어진 성적과 활동을 근거로 했지만 논술전형은 대학교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논술전형은 대학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한번 보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역시 수능 체제가 있는데요. 부흥고등학교는 아마 논술 전형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대학들이 친절하게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정시는 무조건 수능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음악미술 하는 아이들은 실기 전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학 특기자, 수학 특기자는 우리 1학년이 대학 갈 때쯤 되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준비할 필요는 없겠고요. 결국 수시는 학생부가 될 거고 정시는 수능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교과와 내신과 또는 수능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또 취급을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시험 치는 게 내신이 되게 될 겁니다. 지식의 습득이 될 것이고, 자, 이런 걸 통해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수능이 될 것이고, 자, 이런 내용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마 논술이 되게 될 겁니다. 결국은 내신 수능 논술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내신부터 수능 논술로 간다는 게 될 거고요. 논술만 별도로 한다는 것은 아마 지금 아닐 거라고 봅니다. 1학년 때는 차근차근 학교 생활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만일 제가 수시에는 교과 종합 논술로 간다고 했고요. 정시는 수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간다면 어느 부분을 준비해야 될 시가 있을 겁니다. 자, 부산 15개대, 서울 15개대 제가 이렇게 두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15개 대학이 있고요. 서울 15개 대학은 우리 아이들이 선호하는 순서대로 15개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초등학생도 서영고, 서성한 외우고 있던데요. 그런 대학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부산 지역은 보게 되면은 당연히 교과와 종합, 학생부가 위주가 될 거고요. 서울 쪽을 보게 되면은 수능, 종합, 교과, 논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서울 쪽을 내가 원한다 했을 때는 제 1번은 수능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준 대로 사실 수능이 확대가 되면은 재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재학생이 서울을 간다면 종합 전형 또는 교과 전형 이런 부분에 조금 치중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자, 우리 부산 지역을 조금 자세히 본다면 부산대와 사립대 위주로 봤는데요. 부산 지역은 당연하게 학생부 전형이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와 종합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결국은 학생부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학생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2022 이후의 대입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대학을 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조건인지 이걸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화면을 하나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보통 이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가고 난 뒤에는 보통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풀고 EBS 문제 풀었다. 기출이라는 것은 이전에 놓았던 문제일 거고 EBS 문제는 앞으로 놓을 내용이 될 겁니다.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오답 노트를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개념 공부가 제일 중요하더라. 자, 여기는 조금 전에 봤던 수능 정시 전형으로 간 학생의 인터뷰일 겁니다. 오른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고, 자, 고민했다. 호기심이 있어서 좀 더 연구했다. 수업 시간은 아니지만 이런 거 해보니까 배우는 게 참 많았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조금 있다면 과목을 선택할 것입니다. 경제를 선택했는데 41명만 선택하더라. 자, 우리 많이 선택해야 성적이 잘 나올 겁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자, 부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라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왼쪽은 정시로 들어간 학생이고 오른쪽은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대학은 어느 쪽을 원할까요? 대학은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 할 수 있는 학생일 겁니다. 자기 대학에 도움이 되는 학생일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네요. 수학과학 실력 중요하다. 하지만 10대의 마지막 시절, 즉 고등학교 때 다양한 경험을 해보며 성장한 학생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아마 오른쪽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앞으로의 우리 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쪽으로 나아갈 거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 공정성이라는 말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우리 대입에 적용시키니까 프레임 속에 잡아 넣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의 영향력이 크다 또는 학교의 선생님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공정성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이 아이들이 2학년 때 교육부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정책이 뭔가 하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입니다. 지금 우리 1, 2학년들한테 적용되어지는 대입 정책 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여기는 블라인드 평가, 학교의 영향력을 안 주겠다라는 블라인드 평가라는 부분도 있고 또 신문에 가장 큰 부각된 것은 정시 확대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정시 확대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정시 확대라는 부분은 우리 대학들은 다 수시에 뽑기를 원합니다. 왜? 수시로 뽑은 학생들이 대학교 와서 두각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수시로 뽑기를 정시로 뽑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육부가 강제적으로 16개 대학만 정시 확대를 했고요. 나머지 대학은 정시가 오히려 줄어드는 편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는 어딘 것 같습니까? 해운대의 모습입니다. 자, 91년도의 해운대의 모습이고요. 오늘 2015년도입니다. 뭔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입제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애들에게 적용되는 게 바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정책일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학생수 감소라는 큰 문제가 있었고요. 우리 지금 고2와 3학년도에는 이 공정성 강화 방안이 적용되어지는 첫 해가 될 거고 다음 개성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어지는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대입제도에서 변경이 되었고요. 다음 우리 1학년들은 2단계가 적용되어집니다. 또 2, 3학년과 또 경우가 다르게 될 겁니다. 자, 먼 이야기지만은 자, 2028년도 고교학점대에 대한 새로운 대입제도도 초 6학년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저도 가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부분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한번 볼까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성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어진 해가 올 고3입니다. 자, 고1 우리 1학년 때부터는 2차적으로 적용되어집니다. 가장 큰 게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수능도 바뀌었다는 부분이 될 겁니다. 선택형 수능, 탐구는 문이과 구별 없이 두 개를 선택한다. 국어 수학은 공통과목, 선택과목 형태로 치게 된다. 이런 말이 될 거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아까 수시 모집에서의 가장 큰 부분은 학생부 기재 내용이 축소가 되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1학년에 한해서는 정말 수업 시간 비교과 부분은 거의 다가 폐지가 되었고요. 수업만 남아있다는 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수시와 관련해서 자소서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자, 정시와 관련되어서는 수능 40%가 서울 지역 16개 대학만 적용되어진다는 게 될 거고요. 자, 또 하나 더. 지역 균형 선발 10%라는 게 적용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은 서울권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지역 균형 선발로 10%를 뽑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권에 가기가 조금은 여건이 좀 나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역 선발은 첫 번째는 학교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대부분이 수능 최저가 걸려져 있습니다. 수능이 약간은 중요해졌다는 말이 될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은 자, 학생부의 모든 내용이 축소되어지니까 수업 활동, 즉 세특 부분만 그대로입니다. 이게 중요해졌다는 말이 될 거고요. 즉 우리 1학년들은 수업 시간에 하는 수행평가 이런 부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물론 아이들 힘들 겁니다. 학교도 코로나 때문에 자주 안 오는데 오면은 또 쌤들마다 다 수행평가를 해라고 할 겁니다. 자, 이거는 3학년 때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허용된 교과 외 활동 몇 개 없습니다. 거의 창체일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하는 부분만이라도 해둬야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대학교에서 뽑고자 하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일 겁니다. 그 기준은 다른 게 다 축소가 되어졌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우리 1학년들은 내신과 뭘 선택했나 하는 선택 과목이 되게 될 겁니다. 자, 또 한 개 더 든다면 수능의 영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정시가 확대된 부분도 있지만은 최저 등급을 적용하는 대학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 이제 개정된 교육정책과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 될 겁니다. 결국은 학생부 기재 내용이 축소되어지니까 남아있는 교과 활동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가시고 쌤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이들이 만일 대학을 간다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경쟁률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쟁률 싸움일 겁니다. 2명 모집하는데 2명 오면 다 합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올 3학년들이 신문에 나왔던 모습인데요. 올 3학년들을 결론을 내리니까 수시 모집입니다. 제가 수시 모집, 정시 모집 많이 놓는다고 했는데요. 올 3학년 지금 들어간 3학년에 비해서 이번 1학년들이 학력 인구가 더 적습니다. 그럼 이거보다는 좀 더 심각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서울은 하락이고 부산은 폭락입니다. 부산은 경쟁률이 지금 이 1학년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 더 심한 말이 붙겠지요. 전문대학교는 자, 보건계열, 즉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빼고는 다 미달이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즉 우리 아이들 대학 가기가 쉬워졌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경쟁률 한번 볼까요? 결국은 학력 인수 감소라는 부분 될 거고 수시 모집입니다. 자, 수시 모집 보게 되면 우리 수시 모집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에서는 5대1 이상이 되어야 제대로 학생을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보니까 부산, 부경 그래도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경쟁률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위권 대학은 자 보니까 받습니다. 우리 3대1 이하 되면 다 된다고 합니다.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결국은 자 수시에서 다 못 뽑게 되면은 2월 돼서 정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수시 2월 인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명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수시 2월 된 인원이 엄청납니다. 19년, 20년, 21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즉 아이들이 대학 가기가 중위권의 대학 가기는 정말 수월하다 이런 말이 될 거고요. 정시를 한번 볼게요. 정시는 이렇게 났습니다. 영호남 지역대학 70% 사실상 미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산의 정시능력률이 2대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정시에서는 3대1 이상 되어야 될 겁니다. 3대1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2대1 이하가 되면 또 다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경쟁률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대학들은 대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어렵고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기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이번에 모 대학교에 이런 대책회의에서 보고서를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모든 대학들이 정시까지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수시에 다 뽑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올해 경험을 해보니까 정시 가면 다 되더라가 아니라 대학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시 부분을 더 늘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정시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도 봐야 된다 이런 말이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개별적인 대학별 학과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요 왼쪽에 있는 게 수시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정시입니다. 수시, 정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대학 학과별 경쟁률 순서대로 제가 소트를 시켜봤습니다. 자, 수시에 부산대학교 제일 높은 학과가 도구교육학과 17.67대 1입니다. 정외과 17.64대 1입니다. 쭉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니까 심리학과가 5.94대 1입니다. 부산대학교는 5대 1 안 되는 대학이 없습니다. 부산대학교는 학력 인구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정시를 보겠습니다. 제일 높게 된 데가 윤리교육학과 8.75대 1. 자, 부산대학교는 2대 1 이하 되는 데가 없습니다. 즉, 부산대학교는 학력 인구 감소랑 별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부경대 넘고 동아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왼쪽은 수시고 오른쪽은 정시입니다. 즉, 경쟁률 높은 대로 소트를 시켜봤습니다. 자, 수시를 보니까 우리 경쟁률 3대 1 이하만 되면 다 된다고 했습니다. 자, 대학교에서는 5대 1 이상 되어야 뽑는다고 합니다. 자, 동아대학교는 보니까 이런 대학, 이런 학과가 좀 위험합니다. 정시에서 보니까 2대 1 이하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 자, 그 다음 이렇게 보겠습니다. 동서대학교입니다. 한 중위권 되는 대학일 겁니다. 자, 정시인데요. 2대 1 이하 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는, 자, 대학을 마지막으로 신라대학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문과 쪽입니다. 2대 1 이하 되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이과 쪽입니다. 2대 1 이하 되는 데가 역시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선호하는 과를 보십시오. 경찰행정학과 또는 사범대. 오른쪽 자연 쪽입니다. 간호대, 물치, 치위생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호하지 않는 대학도 학과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일단은 어느 대학이든지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과는 일단 경쟁률이 있다. 그 다음 우리 아이들이 만일 상위권의 대학을 가려고 하면 1학년부터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저는 중위권 이하의 대학을 간다면 대학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고려해야 될 건 저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대학을 가서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그리고 나와서 경쟁률이 있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간단합니다. 첫 번째,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걸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등학교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자, 왼쪽에 보게 되면은 우리 남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데가 항공운항학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입니다. 자, 다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고등학교에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대학 가서 적응 잘하기 위해서. 오른쪽입니다. 여학생이 좋아하는 과가 항공서비스학과 있습니다. 광고, 홍보 또는 관광 쪽이 있습니다. 역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목을 선택한다 했을 때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기본 조건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엔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넓어진 자연계열 대학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자연, 지금 우리나라의 흐름이 어떤 AI라든지 이런 자연 쪽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눈에 띄는 게 약학대학입니다. 약학대학이 이전까지는 약학 전문대학원으로 해서 뽑았는데 학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인원이 몇 명인가니 1583명. 이거는 고3 기준이고 고2 기준을 하게 되면 1733명에 해당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상위권 1700명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 이런 말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부산 지역에는 약학대학이 있는 데가 자, 경상, 경성, 인제대입니다. 물론 우리 1학년들이 갈 때는 부산대학도 약학대학으로 오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관심 가진 데가 아마 약학대학 이 부분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자, 넓어진 자연계열이라고 했는데 한전공대가 올해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취업 보장형 대학이 될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공계 특성화대학 6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성화 대학에 들어가니까 우리 이공계 아이들은 자, 이 상위권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중위권 아이들도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원하는 과를 갈 수 있다.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자, 의치 약 한 수를 보겠습니다. 인원이 6,378명입니다. 올해. 이 아이들이 가게 되면 6,568명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고3 아이들이 45만 명 정도 되어집니다. 특성화고 아이들을 빼버리고요. 우리 작년에 수능에서 수능가를 친 아이들이 33%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6, 7% 내가 모의고사 시험 치게 되면은 6, 7% 안에 들어가면은 전국에 있는 의치 약 한 수를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자,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 부울경 지역을 한 묶음으로 해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할당이 되어서 있습니다. 우리 부산대, 동아, 인재, 우리 부울경 지역에 있는 의대, 치대, 한의대입니다. 자, 이 대학들은 보통 우리 의대에는 60, 70%가 수도권 아이들이 다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 의대에는 60%가 서울 아이들입니다. 자, 그 아이들은 마치고 나면 다 서울로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 있는 의대, 치대, 한의대들이 지방에 남아있는 학생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부분을 많이 지금 넓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넓혔느냐? 자, 퍼센티지를 제가 환산을 해봤습니다. 자, 보니까 부산대가 60%를 넘고요. 동아대는 무려 81.6%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들 중에서 아마 의치 약 한 수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건데요. 그러면 가려고 하면은 문이 조금은 넓어진 건 확실합니다. 그럼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면은 자, 우리 학교에서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수능에서 최저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3월달 모의고사를 쳐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에서 잘한 3개 영역 합이 4이면은 의대권. 자, 3개 영역 합이 5 정도 되면 약학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등급, 1등급, 2등급 또는 1, 2를 받으면은 한번 욕심을 내볼 수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우리 정시 모집에서도 지역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자, 내가 어느 정도인고 내가 요 정도 되면 간다라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자, 용어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이야기 많이 했고요. 가군, 나군, 다군 이야기했고요. 이번에는 전형 요소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려고 하면 우리가 모두 서울대를 가기를 원하고 부산대를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한두 명만 뽑으려고 할 겁니다. 그때 뭘 보고 뽑느냐?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자꾸 제가 나왔던 말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수시는 학생부가 될 겁니다. 결국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될 거고요. 정시 모집은 수능이다. 근데 이 수능은 정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시 모집의 최저 등급으로 이용되어진다. 즉 우리가 수시에서는 내신을 위주로 보는데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 어머님이 보내고 싶은 대학은 수능에서 일정한 등급을 받아야 갈 수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논술이라는 게 있고요. 대학별사. 자, 우리 1, 2학년들은 자소서를 쓰시면 우리 1학년부터 2, 3학년은 자소서를 쓰시면 1학년부터는 자소서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결국 우리가 대학 갈 때 중요한 요소는 3개가 될 겁니다. 수능, 학생부, 논술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어느 게 제일 중요하냐?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만일 내가 의치한 이쪽을 간다면은 최저 등급을 채워야 되니까 수능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 나머지는 아마 학생부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부를 자, 연이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학생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학생부 부분인데요. 보통 우리 학생부가 나중에 나오면 이렇게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학생부 개성한 볼게요. 자, 우리 학생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은 우리 교과 부분일 겁니다. 일명 내신 성적, 내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들입니다. 토론하고 발표하고 보고서 쓰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기록으로 남겨져야 될 겁니다. 세특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자, 올해부터 중요한 게 바로 뭔가니 학생의 과목 선택 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즉 내가 가고자 하는 부분 아까 말했듯이 인문이다 자연이다
어머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인문 쪽을 가려고 하면은 이런 교과목, 즉 수학이 될 거고요. 자연 쪽, 인문 쪽을 가려고 하면은 또는 자연 쪽으로 가려고 하면 수학과 이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외 활동, 교과 활동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조금 덜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은 1번만 보면 될 거고요. 우리 학생부 종합 전형은 1, 2, 3 그리고 자, 최근에 들어서 교과목 선택 부분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사실 교과 부분은 내신이 상당히 좀 좋아야 될 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을 만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3번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걸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요즘 학교에서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많이 특화되어 있고 준비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학교생만 따라오면 충분히 준비가 된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성적 한번 볼게요. 자, 소위 말하는 내신 성적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도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이쪽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성취도가 있고 중학교에 없는 석차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끝부분에 있는 석차 등급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석차 등급은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줄을 세웁니다. 줄을 세워가지고 앞부분부터 줄을 세워가지고 4%를 1등급, 11% 2등급, 23% 3등급 이렇게 매기게 됩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상대평가라고 합니다. 자, 100명일 때 4명, 200명일 때는 1등급이 8명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목을 선택할 때에 많이 듣는 걸 선택한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줄을 세워서 점수를 매기는 상대평가를 내는 과목들은 자, 우리 1학년 때 배우는 소위 공통과목이 상대평가를 냅니다. 그러면 주로 2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도 상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절대평가는 주로 3학년 때 많이 배우시게 되시죠. 그죠? 진로 선택 과목이 성취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전문 교과도 성취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에는 평가가 2개가 존재를 합니다. 줄을 세우는 상대평가 그리고 일정한 수준이 되게 되면 ABC를 매기는 절대평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볼게요. 우리 교과 전형은 자 대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주로 변별력이 많은 등급에 초점을 둡니다. 성취도는 사실 그 변별력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많은 비중은 두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교과가 나오는 게 1, 2학년 때니까요. 우리가 1학년 때 내신 조금 신경 써서 받아두어야 될 겁니다. 물론 2학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이때는 A, B, C로 나니까 물론 A만 받으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공통과목 1번 과목입니다. 석차 등급이 나오니까요. 이게 중요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가 없으니까 성취도 부분만 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걸 대학교에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려대학교에서는 전 과목을 다 봅니다. 자, 그 다음 등급이 나오는 전 과목을 다 보고요. 자, 그 다음 등급이 나오지 않은 성취평가는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은 A를 받으면 되는데요. A의 비율이 적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두게 됩니다. 이거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고려대를 간다고 했을 때는 자, 전 과목 다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부산에 있는 동의대를 가져왔는데요. 부산에 있는 동의대는 12과목을 보는데 물론 한의대는 전 과목 다 봅니다. 이 12과목 속에 진로 선택 과목 2개가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A를 받으면 2등급 취급을 해줍니다. 우리 2등급 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A를 부산지에 가려고 하면 동의대급 가려고 하면 A가 2개 이상 나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번엔 부산대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인문은 국수, 영사, 한국사 전 과목을 다 보고요. 자연은 국수, 영가, 한국사 전 과목을 다 봅니다. 자, 등급이 있는 과목을 주로 보고요. 그다음 성취 평가제라는 ABC가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은 3개만 봅니다.
그것도 가산점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부산대학을 내가 간다고 목표를 했다면은 진로 선택 과목은 최소 3개는 들어야 될 거고 그게 A가 나와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럼 과목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진로 선택 과목은 3개 이상은 들어야 될 겁니다. 물론 최하위 기준이 3개일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교과 성적만 볼게요. 우리가 대학을 간다 했을 때의 교과 성적은 우리 3학년까지 국어의 평균, 수학, 영어, 사회 평균을 내가시고요. 문과계열의 대학을 갈 때는 국수, 영사, 이과계열을 갈 때는 국수, 영과가 보통 기본적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 친구는 국수, 영과니까 자연공학 계열인 것 같습니다. 자, 부산대로 환산을 하니까 조금 다릅니다. 부산대는 한국사가 넣으니까 그렇고요. 동아대학교는 12과목만 보니까 좀 더 잘 나왔고요. 경성대는 10과목 보니까 더 잘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3학년 때 가서 대학, 수시에 대학을 간다 했을 때는 이 성적에 의해서 좌우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등급에 조금 초점을 맞춰라는 말이 될 거고요. 뭐 그냥 간단하게 본다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부산대학교는 문과에서는 2.5등급 내외, 자에는 3등급에서 왔다 갔다. 이 정도 하면 부산대가 간다고 보는데요. 이걸 부산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볼 건데요. 그 전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10개 고등학교의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낸 겁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1등급이고요. 제일 안 나온 게 9등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받는 등급이 몇 등급이겠습니까? 교실에서 제일 많이 받는 등급은 대부분 5등급입니다. 그 다음 4등급, 6등급을 많이 받게 됩니다. 1등급은 거의 없습니다. 2등급도 별로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4개 반 기준입니다. 25명씩. 한 개 반에서 1등한 학생이 2등급이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게 될 겁니다. 3등한 학생이 보니까 어떤 반에서는 3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등급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등급 받기가 그렇게 수월하다 이래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는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의 어떤 내신 발표 자료가 될 겁니다. 2020년도에 부산대학교 인문에 들어간 아이의 평균 내신이 2.5입니다. 23 등급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연 쪽은 자 1.9 앞년도에 비해서 내신 등급이 조금 더 떨어졌다 이런 말이 될 거고요. 자연 쪽은 2.8입니다. 대부분 3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될 겁니다. 동아대학교는 12과목에 한해서 거의 4등급을 받으면 갈 수 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내신이라는 거 소위 말해서 신중의 신은 내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고요. 결국 내신은 이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이 자꾸 줍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은요. 우리 보통 인서울 가능한 인원이 11%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등급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2명인데 이 22명은 200명일 때는 11%이지만은 여기에 180명일 때는 12%로 늘어나게 됩니다. 3등급이 되어도 간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1학년 때 가장 고민하는 게 내신 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내신이 안 나와서 고민하는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이 보완할 수 있는 게 우리 보건고등학교에서는 아마 최저등급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저등급이 있다는 말은 보건고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말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번엔 종합전형의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교과전형과 똑같이 되는데 한 개 더 있는 게 선택과목 예부가 될 겁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그럼 두 번째, 선택과목 해가지고 뭘 배우느냐. 이걸 본다가 종합전형에서 보는 내용이 될 거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를 한번 보십시오. 종합전형에서 보는 관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A와 B 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자, 뭘 보는 거 아니에요? 물리학 2입니다. 원점수가 90점, 90점입니다. 근데 A는 1등급이지만은 B 학교에서는 90점 받으니까 3등급입니다. 어느 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입니까? 보건고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자, 어디가 B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90점을 받아도 3등급이다. 이런 말이 될 거라고 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것도 본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편차라는 부분이 있게 될 겁니다.
자, 저도 모대학교, 경희대하고 몇몇 대학에서 채점을 해봤는데요. 편차라는 걸 사실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가 공부 잘하는 학교의 1등급, 공부 조금 못하는 학교 1등급 구별을 조금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편차인 것 같습니다. 편차가 보통 20 가까이 되면 평범한 고등학교일 거고요. 자, 10에서 왔다 갔다 하면 공부를 조금 잘하는 학교. 제가 봤던 모 고등학교는 편차가 5, 4가 있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는 만일 종합전형으로 하게 되면 내신이 약간 불리해도 합격을 할 수 있다. 이게 종합전형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십시오. 수강자 수를 보십시오. 112명, 32명입니다. 자, 32명은 사실 아까 제가 등급을 보여주었듯이 인원수가 작으면 1등급 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수강자 수가 적으면 아이들이 사실은 원치 않습니다. 등급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B라는 걸 보니까 수강자가 적음에도 신청을 했다는 말은 내가 정말 듣고 싶어서 들었다. 내신에 상관없이. 그러면 이 아이는 도전 정신이 강한 학생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런 부분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부분을 본다는 게 됐고 마지막 이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A, B를 보십시오.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지 한번 보시면은 성적을 한번 보십시오. 과학과 기술과정입니다. 1학기, 2학기입니다. 자, 지금 다 학생들은 나중에 교과전형으로 간다면은 내신 성적이 둘 다 똑같습니다. 두 개 다 합치니까 2.2가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종합전형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차이가 납니다. 어디가 차이가 나는 건 이 학생 한번 보십시오. 자, 기술과정이 48점입니다. 1학기 때 48점은 조금 실수를 했는가 보다 이렇게 여기는데요. 2학기 때도 역시 비슷하게 49점입니다. 근데 수학은, 과학은 99점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좀 나쁜 말로 말하면은 수능에 필요한 과목, 자기한테 필요한 과목은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과목은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종합전형에서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을 고려한다면 이런 포기하는 과목 이런 거는 없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이 될 거고요. 자, 이 학생은 그렇게 본다면 B 학생은 A 학생에 비해서 상당히 좋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점수를 보십시오. 종합전형에는 원점수의 의미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표준점수, 원점수. 그러니까 조금 내가 등급이 낮더라도 원점수만 80점대, 90점대 올려놓으면 종합전형으로 볼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원고등학교, 해운대 지역 우리 고등학교들은 종합전형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신이 등급이 안 나온다 해도 원점수만 가지고 가면 그 정도는 보완이 가능하다는 게 될 거고요. 이는 서울대학교의 교과 평가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교과 이수 현황을 보겠다. 뭘 배우는지를 보겠다. 그다음 교과목의 학업 성적을 보는데 여기 보십시오. 등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에는 등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편차나 원점수 이런 쪽으로 본다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등급이 너무 안 좋더라도 이런 부분은 만회가 가능하다는 게 될 거고요. 그럼 세특 부분도 본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학종의 관점에서 교과 성적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등급 보십시오. 굉장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가. 자, 쭉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자, 성적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우리 종합전형에서는 학업 의지가 강하다. 대학교 가면 충분히 더 잘할 수 있겠다. 수학을 잘합니다. 수학 관련 전공적 합성이 우수하다. 전공적 합성의 관점에서 보고요. 이걸 세특에다가 더 적어두면 금상첨화가 되게 될 겁니다. 이런 학생은 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선택 과목 한번 볼게요. 물론 선택 과목은 다시 별도로 아마 학교에서 설명이 있을 거로 아는데요. 선택 과목의 초점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인데 일반 선택은 대부분이 학교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즉 일반 선택은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방법.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일반 선택 위주로 하셔야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우리 아까 보니까 어떤 좀 과목 좀 심화 과목 이렇게 하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심화 과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진로 안내학습, 실생활 체험학습이 실용자가 보는 이 체계가 될 거고요. 그다음 기본 수학, 기본 영어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종합전형의 관점에서 뽑을 때는 이런 기본 수학, 기본 영어를 한 것이 아니라
자, 어떤 아이를 뽑으려고 하는가 하면은 기본 수학, 기본 영역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어려운 것도 공부했던 아이. 어려운 거는 이게 될 겁니다. 융합학습과 심화학습이 되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표시를 했던 이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즉 앞으로 선택을 할 때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라는 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은 심화, 고전 읽기 이렇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 전문교과도 마찬가지. 전문교과는 제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었습니다. 아까 서울대학교라든지 일반 종합전형에서 볼 때에 분명히 선택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즉,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를 묻게 됩니다. 그럼 3학년 때 가서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 하면 만회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동아리라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영역을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비교과 영역은 자, 이렇게 우리 변한 걸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항목별로 지금 이렇게 두었는데요. 자, 중요한 몇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눈에 띄는 게 동아리가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 동아리가 있는데요. 동아리는 지금 우리 3학년, 2학년들은 자율동아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 1학년부터는 자율동아리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아리에서 제가 만회를 할 수 있다면 정규 동아리만 남아있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 될 거고요. 그다음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 가령 우리 서울에 있는 비교과를 볼 때는 봉사활동은 보통 30시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 수상 경력입니다. 없어졌습니다. 자,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말이 될 거고요. 독서활동. 이거는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일단은 미반영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학생들이 부담이 많이 들어졌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것은 교과활동일 겁니다. 자, 교과활동은 전 학생에게 다 적어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적어줍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제가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좋은 것이냐? 제가 지금까지 연수를 듣고 제가 봤던 것, 채점을 했던 것 중에서 세특은 기본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가 이런 게 이제 대학교에서 연구한 부분인데요. 경희대학교에서 연구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세특은 이렇게 두었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거는 세특이고 중요한 거는 세특이다. 세부능력 특기상 중학교 때도 분명히 많이 봤을 겁니다. 결국은 이쪽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이 된다면 여기는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A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세특이 잘 된다는 말은 결국 이 부분, 제가 파랗게 하는 이 부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관찰과 평가는 선생님이 해주는 부분이고요. 일단 학생의 개인 노력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 중간은 한다고 봅니다. 기본은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라 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가령 수학2와 사회 문제를 제가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런 수업이 있습니다. 발표 수업, 과제 수업, 수행평가. 자, 모든 발표, 개인별 발표 수업 이걸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오니까 이걸 하면 상당히 아이들도 버거울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3학년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해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자, 이런 발표 수업에서 내가 이런 거 했다. 정확하게 표현했다. 그 다음에 제작하여 쉽게 설명했다. 자, 모든 불 발표 수업에서 대소관계를 추론했다. 또 이렇게 했다. 자, 학습 멘토 역할도 했다. 재구성도 했고 이런 걸 연결시켜봤다. 이렇게만 하면은 세특이 기본적으로는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좀 더 좋으려고 하면은 이제 선생님이 적어주는 멘트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뛰어나다, 보여주었다, 창의성이 느껴진다, 독창적이다. 이런 부분이면 더 좋지 않나라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또는 입시 설명에 가면 다 세특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은 이런 부분이라는 거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라, 어떤 보고서를 만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조금 튼튼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소중히 여긴다. 이런 경험 없으면 우리 대학은 합격 안 시켜준다 이 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특 부분에 이런 게 나타나라 이런 말입니다. 발표, 토론, 실험, 자 이런 것들, 실험 또 탐구활동, 모든 수행과제, 토론, 글쓰기 이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다 수업 시간에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관심을 가시면 된다는 게 될 겁니다. 이걸 다른 각도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런 각도입니다. 자,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의 방향. 이것도 역시 연구 보고서에서 놓았던 겁니다. 대학교에서 두 개입니다. 세특의 기록과 과목, 선택 과목의 중요도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세특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 자, 여러분 과목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 설명 잘 듣고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갈 것이다. 문과, 이과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과목 선택 부분이 중요하다는 게 지금 놓여져 있고요. 자, 이거는 넘어가고. 자, 네 번째 단계 학력 평가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건 뭡니까? 잠시만요. 선생님, 학부모님 주석을 자꾸 쓰시는 분들 좀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막아놨는데. 잠시만요. 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은 수능 대비한 모의고사를 치게 되면 이런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주로 중점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학력평가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두 개를 본다. 보는데 국어, 수학은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 등급점수 4개가 나온다.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만 표시되어지는 절대평가이다.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되어지는 절대평가 과목이다. 탐구는 1학년 때만 절대평가이다. 자, 2학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2학년 때가 되게 되면은 탐구는 자, 사연은 9개, 과학은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4가지 점수가 나오고요. 3학년이 되게 되면 국어, 수학은 자,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결국은 점수 4개가 나오는데요. 원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한 거고요. 표준점수는 이걸 200점으로 환산해가지고 적은 건데요. 100점을 맞더라도 135점 정도, 0점을 받더라도 45점 정도에서 쉽고 어려움에 따라서 약간 점수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표준점수를 줄을 세웁니다. 1등을 100이라고 하고 꼴찌를 0이라고 합니다. 100분위 점수입니다. 그걸 9단계로 나눈 게 등급이 되게 될 겁니다. 대학에서는 이걸 보고 평가를 한다 이런 말이 될 거고요. 자, 영어와 한국사는 역시 등급만 표기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그렇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19, 20, 21학년도 수능의 원점수, 표준점수, 등급 상관관계입니다. 자, 1등급이 21년도에는 81점까지입니다. 2000년도에는 91점, 2019년도에는 84점입니다. 자, 언제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까? 19년도가 84점까지 1등급이 되었으니까 제일 어려웠을 거고요. 20년도가 제일 쉬웠고요. 21년도가 중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원점수가 마이너스 13, 87점입니다. 자, 200점 만점으로 치니까 130점이고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걸 줄을 세우니까 130점은 95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100을 빼면 5라는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여기까지를 우리가 2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2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안정적인 2등급은 87, 86, 85를 받아야 될 거고요. 80 이상 2등급은 위험한 2등급이 될 겁니다. 결국은 원점수가 잘 나와야 등급이 잘 나온다. 이런 말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원점수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는 말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거는 자, 성적 통지표입니다. 자, 점수는 4종류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안 보는 거는 몇 번인 것 같습니까? 1번 안 봅니다. 물론 원점수가 잘 나와야 표준 100분위 등급 점수가 잘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수시 모집에서만 지원한다면 등급만 잘 나오면 될 겁니다. 자, 우리 정시로 간다면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정시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표준 점수를 다 더합니다. 이 친구는 395점입니다. 이걸 가지고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 100분위 점수를 다 더합니다. 자, 288점입니다.
부산교대는 요걸 가지고 갑니다. 자, 제가 요걸 배치표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영어에다 더하는데요. 이 배치표를 보게 되면은 자, 395점은 갈 수 있는 대학은 지금 부산대학교입니다. 부산대학교는 380점 하면 갈 수 있고요. 366점이면 간다. 이런 말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영어 등급은 1.7이네요. 1.7이란 말은 380점 받고 1등급을 받게 되면 100% 된다는 말이 될 거고 2등급이면 조금 위험하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영어의 위력이 크다는 말이 되게 될 겁니다. 예. 자, 영어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진다. 영어는 정시에서 동아대학교는 별 차이가 없지만 부산교대는 크게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최저 등급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우리가 아이들의 성적표를 가져왔을 때에 여기 보시면 자, 고려대만 먼저 한번 볼게요. 만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적표를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은 3합 5가 놓으면 문과에서 고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연 쪽은 잘한 거 3개, 그러니까 2등급, 2등급, 2등급 3개가 나오면 고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대학교는 문과에서는 3개 합 6, 7, 그러니까 2, 2, 2, 2, 2, 3 이렇게 될 겁니다. 자연 쪽은 2개 합 5 놓으면 된다. 탐구는 1개만 반영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부경대는 9급 포함 2합 7, 자연 쪽은 2합 8 이렇게 될 겁니다. 동아대학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수능을 보고 우리가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수시에서 내가 어디에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자, 여기 있는 최저 등급을 보고 판단하면 가능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자, 부산대를 목표로 한다. 3합 6, 7 또는 자연 쪽은 2합 5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은 우리가 점수를 맞고 최저 등급을 채운다 했을 때에 자기의 전략 과목이 있게 될 건데요. 영어를 한번 보십시오. 영어는 1등급이 12.7%까지 이번에 나왔습니다. 상대평가일 때는 4%입니다. 영어를 가지고 등급 맞추기가 쉽다는 말이 될 겁니다. 2, 3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를 일명 등급 맞추는 전략 과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영어 쉬운 건 아니고요. 자, 한국사는 우리 부산대학교는 4등급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25점 이상만 받으면 4등급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한국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요 성적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좀 더 자세히 나와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요거 한번 볼게요. 전국의 위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거 확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 친구 98.21이 나오게 됩니다. 응시사수는 26만 명 정도 되고요. 이 아이 등수를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하면 등수가 나옵니다. 100에서 98.21을 뺍니다. 1.79가 되네요. 이걸 소수점으로 환산합니다. 0.0179가 되네요. 이걸 응시사수로 곱해주면 이 친구의 삭차가 나오게 됩니다. 이 친구는 4,776등이네요. 우리 서울대 인구가 서울대 정원이 3,000명이라고 보고 아까 의치안을 본다면 이 친구는 어디 있는지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이런 게 나오는 것 같고요. 물론 이거는 가상치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 부분을 보고 영어가 몇 등급이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런 데 간다 못 간다 정시로 이거는 보는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학력평가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이런 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수능 과목이 될 겁니다. 수능 과목인데요. 수능 과목은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수능 과목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택 과목, 공통 과목 이렇게 되어져 있을 겁니다. 제가 조금 넘어가 버렸네요. 선택, 공통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물론 2학년, 3학년이 가서 이거는 할 문제이지만은요. 이런 과목이 되는데 이거는 2학년 때 공부를 해보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넘어가고 자, 이걸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교과 종합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이라는 말은 굉장히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자, 들어간 아이 성적을 한번 보십시오. 자, 부산대학교입니다. 교과 성적으로 가니까 1.83이 나오고 종합은 2.16이 나오고 논술은 4.23이 나오게 됩니다.
교과로보다는 종합이 내신 성적이 조금 떨어지도 된다. 그 대신 학교 활동이 그걸 보완을 해주는 겁다. 이렇게 될 겁니다. 논술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꼭 부산대를 관련된 내신이 안 좋다. 또 논술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서울 쪽에 있는 대학 간단하게 한 개만 볼게요. 자, 네 개를 보는데요.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학, 우리 아이들 보통 가고 싶어하는 대학일 겁니다. 자, 교과 전형은 전부 다 추천 전형입니다. 근데 추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애들이 다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받는데 최저 등급이 있기 때문에 최저 등급을 채워야 될 겁니다. 자, 최저 등급이 없는 한양대는 내신 성적이 1.1, 이과는 1.2 정도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간다면 고대, 성균관대, 중앙대처럼 최저 등급이 있는 데가 더 낫지 않나라고 봅니다. 종합전형은 대부분이 1단계로 학생부를 보고, 자, 우리가 되면 자소서가 없어지니까요. 2단계에서는 면접을 보는 게 일반적인 유형이고요. 자, 앞으로는 학생부만 보게 될 것이다. 자소서 안 보고. 자, 그 다음 두 개가 있으면 보통 이렇게 되어집니다. 중앙대 다빈치 전형은 이런 겁니다. 학교생활 열심히 한 아이 뽑겠다. 탐구형은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 또는 계열과 그 계열에 대해서 깊이 공부한 아이를 뽑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 아이는 지금 어디가 해당된다 판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냥 학교생활 열심히 하시고 3학년 때가 되어서 담임생과 어디가 맞는지 판별을 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부산 쪽은 3개가 있는데요. 부산 쪽은, 자, 제가 지금 적어놓은 부산대 교과전형에서 부산 부경동아대, 부산에 있는, 그래도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은 교과전형에 최저가 있다는 말이 될 겁니다. 자, 보는 과목은 국수영사, 자연 쪽은 국수영과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동아대학은 12과목만 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내가 어느 부분에 치중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종합전형, 아까 말했듯이 종합적으로 본다는 종합전형은 역시 서울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부산대학교는 학생부만 봅니다. 면접 안 봅니다. 근데 부경대, 동아대는 면접을 봅니다. 부경대는 동아대는 2개가 있는데요. 한 개는 면접 보는 거, 면접 보지 않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전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만 볼게요. 자, 2 학생이 있습니다. 자, 한쪽은 자, 이 2 학생이 있습니다. 자, 2 학생이 부산대학교에 지원을 냈습니다. 경제학과에. 자, 누구를 합격시키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학생부를 봐야 될 겁니다. 내신 성적을 봤습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박보검이가 되어야 됩니다. 임시와야 되면 큰일 납니다. 자, 이번에는 성적 추이입니다. 박보검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임시와는 쭉 올라갔네요. 자, 세부능력 특기상.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세특이 중요하다 했는데 거기에는 발표, 보고서 이런 부분이 키워드라고 했죠. 그죠? 자, 그 다음 지원학과 관련해서 우리 어느 대학이든지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 할 때에 오히려 수학이 많습니다. 이 과에만 수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과에는 폭넘겨본 걸 보는데 오히려 경제, 경영은 수학일 겁니다. 그래서 전공적 값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임시화가 역시 나아 보입니다. 자, 동아리도 그냥 영화만 본 것이 아니고 시사 토론만을 들었습니다. 자, 뭔가 변화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진로희망, 똑같이 경제학자입니다. 수상, 경제에 관련된 상을 1등상을 받았습니다. 자, 독서, 그냥 판타지 소설만 읽고 경제 관련된 소설을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교과전형입니다. 당연히 박보검이가 됩니다. 여기에 붙게 되면은 거꾸로 역전해서 임시화가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 보통 우리 부원고등학교도 지금 임시화가 되는 이런 전형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과와 종합 2개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항상 늘 이야기하지만 학교생활 충실 이런 부분이 종합전형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는 학생부 성적입니다. 이렇게 자료에서 직접 가져온 건데요. 이렇게 되는데 볼 때는 뭘 보느냐. 학생부에서 이런 걸 본다. 학생부의 이런 부분들 학업 역량 부산대학교입니다. 지적탐구, 전공적 값성, 발전 가능성을 본다. 자, 대학별로 우리 본다는 것들이 이제 쭉 적혀져 있습니다. 서강대 학업 역량, 개인의 차별적 특성, 성장 가능성 이런 걸 본다. 이거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런 걸 보겠다라는 게 녹아 있고요.
우리 학생들은 가려고 하는 대학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 대학만 보면 될 겁니다. 다른 대학 선생님처럼 다 볼 필요 없이 몇 개의 대학만 보면 될 건데요. 이런 걸 볼게요. 우리가 보통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오는 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 화면은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제일 한 게 학업 역량일 겁니다. 학업 역량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학업 성취도, 아까 제가 말했던 1등급 또는 성취도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학업 태도와 의지, 이거는 우리 세특 부분에 적히는 수업 시간 부분이 될 거고, 탐구 활동은 이렇게 될 겁니다. 수업 시간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느냐, 보고서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럼 키포인트는 여기에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전공 적합성은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계열과 관련된 과목, 주로 수학이 되겠죠. 과학, 뭐 이런 부분을 들었냐가 될 거고요. 그다음 전공에 대한 관심, 자 관련된 과목을 들었냐. 그다음 그 과목 성적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또 관련된 동아리, 독서는 상관없겠죠. 이런 걸 본다는 말이 될 거고요. 다음 인성 부분이 될 겁니다. 인성은 어떤 학생이 착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캐릭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즉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 대학교 가면 공동을 하는 작업이 많으니까요. 즉 우리가 모둠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멘트가 있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인성 부분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발전 가능성은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쌤이 제가 3년 동안에 내가 이거는 자랑할 만하다라는 결과물, 이걸 말을 했고요. 그다음 경험 다양성, 이거는 뭐 예체능이라든지 우리 예체능 같이 해라. 아까 제가 어느 한 과목만 버리는 과목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자, 이런 걸 본다는 말인데 앞으로 제가 보여드린 이런 화면은 자주 보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 자, 이렇게 볼게요.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 전형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대학에 이게 다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게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은 가는 대학이 한두 개니까 그것만 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공 탐색 보고서가 있는데요. 부경대 걸 볼게요. 자, 기계시스템 공학부가 있습니다. 뭐 하는 데인 것 같습니까? 자동차 만드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배 만드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과에 갈 때는 이런 걸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전공 탐색 보고서도 봐야 된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었다면 이런 거 한번 봐두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대학교에서 이걸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과에 오려고 하면은 자, 이런 걸 하면 전공 적합성과 관련되는 교과목이다. 봉사활동은 이런 거 해라. 책도 이런 거 읽어라. 그런데 책은 독서란에 적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교과활동이라든지 동아리와 연관시키면 될 거라고 봅니다. 책은 좋아합니다. 대학교에서. 자, 그 다음 이런 게 될 겁니다. 화학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교 금방 봤던 거기에 보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 인재상은 인내와 끈기입니다. 즉 화학과는 실험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할 때에 끊임없이 앉아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생활그룹에 이런 게 적히면 좋다는 부분이 될 거고요. 자, 이거는 그 부분이 될 겁니다. 논술 부분은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면 우리 볼 수 있다라는 게 다 녹아지고 있다 이런 게 될 거고요. EBSI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논술 강좌가 한 200개 정도의 강좌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의 강좌를 챙겨봐라. 챙겨보고 첨삭도 해준다.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어디 가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참고를 하시는 말이 될 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했던 이야기는 수능이 중요해졌다. 중요해진 수능 공부다. 그 다음 학생부 어떤 내신 부분 특히 수업 활동이 중요해졌다. 선택 과목 중요해졌다는 부분이 될 거고 자, 상담 많이 해야 된다. 어쨌든지 전화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상담을 통해서 해야 학생부가 조금은 튼튼해질 거라고 봅니다.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을 겁니다. 이런 거 여기에서 보면은 더 좋은 게 나온다라는 거.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 설명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조금 미숙한 점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